기울기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센서의 동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울기 센서의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센서를 설명하기 전에 자이로스코프, 기계식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중간에서는 판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은 그 수평을 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축이 지금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이 직각의 요 중간에 휘어져 있는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상대적으로 이제 계산해서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을 놓고 그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그 밑에 있는 판이 움직여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서 기울기를 측정을 하곤 했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신 기계식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기울기를 측정해 왔는데, 이제는 전자식 칩을 사용해서 똑같은 기울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자 가속계를 사용해서 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가속계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가속도가 이 안에 하나의 판은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그 가속도에 의해서 진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에 보시면 여기 이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전기적인 전기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정전 용량이 쌓이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 센서를 기울기 측정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자식 가속도계에는 내부적으로 이 정전 용량이 충전되는 장소가 있는데, 정전되는 장소가 넓어지면 충전 용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줄어드는 경우에는 정전 용량이 작아지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두 개의 사이 막대 두 개의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고정되어져 있는 이 막대 사이에 정전 용량을 활용해서 가속도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이런 구조를 전자식 가속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식 가속계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칩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MPU 6050이라고 하는 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6050 칩 같은 경우에는 3축 가속도와 3축 자이로 센서를 내장한 센서입니다. 얘의 동작 전압은 3에서 5V. 이 센서의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통신 채널은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사용하는 I2C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속도 측정 범위, 자이로 센서 측정 범위, 갱신 주기에 대한 부분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MPU 6050 센서 같은 경우는 3축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X방향, Y방향, Z방향에 해당하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PU 605 안에는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져 있는데, 이 자이로 센서의 경우는 시간당 회전하는
이제 x, y, z 축의 각속도 일정한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회전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코리올리의 힘을 전기적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180도를 회전했다, 기울어졌다 라고 하면 얘는 초당 90도의 각속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주 간단한 우리가 측정 원리를 이용해서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하기 위한 회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아트메가 328이라고 하는 칩을 사용하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칩의 경우에는 5V 동작을 입력 전압을 주고 여기 MCU의 SCL, SDL을 이제 MPU 6050의 SCL과 SDL에 연결하고 5V는 VCC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을 해서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를 위해서 2번에 인터럽트 0번 우리가 이제 입력에 대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MPU 6050에 대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감도에 대한 레지스터 설정 중에 먼저 가속도에 대한 레지스터를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감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의 값을 사용한다 라고 보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6쯤까지를 쓸 수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여기 설정할 부분은 여기 2비트 0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비트는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1이라고 하는 이제 값을,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G의 민감도를 갖는 이제 가속도의 민감도를 갖도록 설정하고 싶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설정해 보면 여기는 1, 여기는 0이 되겠습니다.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8G라고 하는 값을 갖도록 하려고 하면 여기를 1, 여기를 0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조금 전에 보셨던 설정 값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2C를 사용해서 이 MPU 6050의 주소를 호출해서 이제 통신을 시작하겠다 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속도 컨피규레이션 하는 레지스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이제 레지스터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값을 0x10,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8G 민감도를 갖도록 이제 설정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을 종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속도에 대한 민감도를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로 센서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기 위한 컨피규레이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표와 이 센서의 설정 값을 선택을 하기 위한 표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 풀스케일 레인지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보였던 스펙에 나와 있었던 값들인데, 이 값 중에 나는 여기 두 번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00도 per second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select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설정 값을 비트 3번, 비트 4번에 설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0, 1, 1이니까 여기에다가 4번 비트는 0, 3번 비트는 2를 해서 이 값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우린 민감도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00인 경우를 설정한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000도 per second 라고 하고 싶은 경우는 3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 4는 1, 그리고 비트 3도 1 해서 3 값이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이로스코프의 파워 관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파워 관리를 위한 설정하는 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필요한 테이블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클럭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클럭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는 세 비트를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0부터 7까지의 값을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세 비트를 선택을 했고요. 우리가 내부에 있는 8MHz 오실레이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0, 0, 0을 해서 0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X축 자이로스코프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PLL을 활용하겠다 라고 하면 1, 여기 있는, 그리고 외부에 32.768kHz의 클럭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4번, 그 외에 6번은 예약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 제너레이터에 된 걸 리셋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7번을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밑에 다음 실습에서는 내부에 클럭을 사용해서 8메가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몽땅 다 000으로 설정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파워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여기 이 부분은 이 I2C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내가 사용할 파워 매니지먼트 레지스터에 대한 주소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8MHz의 클럭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을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동에 대한 부분을 필터 없이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역 필터에 대한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여기 저역 필터 레지스터에 설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 한 3번 정도에 있는 정도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0에서 7까지의 여러 개의 저역 통과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0번부터 2번 비트까지를 활용해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가속도 센서하고 이제 자이로 센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밴드위스 44Hz에서 딜레이는 4.9 정도를 사용하는 가속도 센서의 저주파 저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42 그리고 4.8 미리세컨드의 딜레이를 갖고 있는 이런 설정을 해서 저역 필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경우에서도 여기에 다양한 좀 더 다른 값들이 많이 설정돼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맞게끔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2C 시작 주소를 해서 MP6050의 세팅을 시작하는, 통신을 시작하는 부분이고, 종료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저대역 통과 필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 레지스터에 0x03을 입력해서 43MHz의 저역 통과 필터에 대한 설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값을 입력해서 설정하는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설정이 다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는 그 측정되어져 있는 값이 3B로부터 14바이트 정도의 저장 공간에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센서 안에 있는 가속도 값, 그리고 자이로 값, 온도 값, 이렇게 값들을 읽어와서 여기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이 값들에 대한 것을 하나씩 찍어서 현재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이로스코프의 각도 측정 부분인데요. 센서 값을 얻어서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감도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fs select가 1일 때 초당 플러스 마이너스 500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속도가 초당 1도일 때의 출력은 65.52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 500도의 값을 초당 이렇게 500도를 회전했을 때의 값은 1도 회전할 때 65.5도였기 때문에 500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보면 32750이라고 하는 값을 500도일 때 출력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이로스코프는 이제 계속 초기 값, 가만히 있을 때도 얘가 일정 값을 가지고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x 값에 대한 것을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그려놓은 상태라서, 어쨌든 이 센서 x, y, z 세 축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나타낼 텐데요. 이 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값이 계속 들쭉날쭉한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 값을 누적해 놨다가 그 시간에 대한 것으로 나눠서 평균값을 취한 뒤에 사용하면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의 각속도 초당 6도 정도의 값을 가지고 이 센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력 값은 393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게 60도, 이제 초당 6도 정도의 값을 돌았을 때 393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 주니까 60초 뒤에는 여기 있는 값처럼 23,580의 값을 출력을 할 것입니다. 네,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각도 계산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MP6050에 지금 쭉 두 개만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고, 이 지금 수평 상태에서는 수평 상태에 센서가 있고, 이 센서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알파라고 하는 각도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센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X, 여기가 Y인 그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뭐 어느 정도 힘이 작용하고 있는 여기 중력가속도 방향으로 G 방향으로 녹색의 화살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녹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X, Y에 대한 것을 제곱하면 중간에 G에 해당하는 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변의 크기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정해진 크기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은 arcsin G의 X 이렇게 하면 알파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사각형 내에서 센서의 그림을 나타내고 그 안에 각도를 계산했었는데, 여기서 값 x, y의 값을 저장하는 부분, 각도 계산 값을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빗변에 대한 이 x, y의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대각선에 대한 크기의 값을 계산했던 부분을 ACG라고 표시를 했었죠. 이렇게 변수 3개를 만들고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축 x의 제곱 그리고 y의 제곱에 대한 것을 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제곱을 한 후에 스퀘어를 통해서 루트 값을 씌워서 우리가 빗변의 길이에 대한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되어져 있는 값을 arcsin을 통해서 x축의 각도를 라디안 값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 내가 찾으려고 했던 각도를 계산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MPU 6050을 활용해서 아두이노의 서브모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MPU 6050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서브모터가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멈춰놓고 프로그램을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해결 방법의 전체를 소개하기보다는 여기 서브모터 연결하는 방법, 이제 서브모터에 핀이 있을 텐데 이 핀에 대한 것들을 10번, 11번에 연결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CC 앵글 우리가 X축 하나만 해봤었는데 이걸 또 Y축까지 확장하면 2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확보된 값을 몇 도이면 그 해당하는 앵글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서 이 서브모터에 쓰여지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동작에 대한 것들을 각도에 대한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앞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각도에 대한 것들 다 반영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앵글에 따라서 서브모터를 동작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